편에서는 송영민 선배님의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편에서는 그걸 알아봐야겠죠?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 송영민 선배님의 직무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민 선배님, 사실 저는 뒷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모르는 학우들이 있으니까 직업 소개를 조금 자세하게. 네. 저는 지금 대한체육회 국제교류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종목 단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뭐 대한축구협회나 뭐 대한농구협회 이런 협회들을 관장하고, 또 그리고 생활체육, 뭐 어린이 체육이나 아니면 뭐 유아체육, 여성체육, 노인체육 등 사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하면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이제 국가대표 팀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크게는 하고 있고, 저는 그 안에서 국제본부, 또 그 안에서 국제교류부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IOC나 OCA 같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관장하는 기구의 그런 국제기구 인사들이랑 이제 교류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뭐 국제경기연맹, 뭐 축구로 따지면 FIFA, 아니면 뭐 빙상으로 따지면 ISU, 이런 기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종목단체들이랑 이제 연결을 또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연결다리 역할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그 종목단체마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분들이 있어요. 대외 협력관 이런 분들을 또 관리하는 업무,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개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간략하게 이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맡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문 인력분들이랑 대외 협력관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회사라고 얘기하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이제 저희 신입생분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뭐 나는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그런 목표가 있어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일하다가 이제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을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원봉사로 좀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한 특정 종목에 좀 몸담기보다 모든 종목을 좀 아우르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빙상 피겨 쪽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막 각 기관의 그런 ISU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분들, 그리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계시는 그런 관계자분들이 이제 미팅하는 모습도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국제 인사들을 좀 접하고, 그리고 종목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런 기관이 이제 대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한체육회에서 그 인터뷰 하신 거를 봤어요. 또 그건 어떻게 보시고? 제가 뒷조사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배님께서 학창 시절부터 대한체육회 입사를 꿈꾸셨다고. 맞아요. 네. 근데 혹시 어떤 계기로,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난 대한체육회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우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있어도 저는 그게 조금 자세한 내막이 좀 궁금해서. 네. 사실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목표를 좀 바꾸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서 좀 여러 가지 업을 찾아보다가 스포츠 행정가라는 직업을 찾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선수는 될 수 없으니 그 선수들을 좀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행정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대한체육회도 있고 대한축구협회도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저는 막연하게 축구를 좋아했으니 대한축구협회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이제 어쨌든 그런 데에 입사를 하려면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외고에 진학도 하고 그 계기로 그래서 그 외고에 진학을 해서 또 외국어를 배우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저희 학부를 알게 돼서 학부에 입학을 해가지고 또 대한체육회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진짜 원초적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대한체육회를 꿈꾼 건 맞죠. 되게 오래 꿈을. 그렇죠. 그래서 정말 26에 제가 입사를 한 거니까 10년 만에 이제 꿈을 이룬 거죠. 저 지금 닭살이 돋아가지고 잠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제 취업 준비를 조금 하셨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럼요. 하셨을 때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 대한체육회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에 이미 계약직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내에 이제 생활체육부라고 하는 그 부서에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업무를 하는 와중에 정규직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시험 이제 공기업 들어오려면 봐야 되는 NCS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업무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밖에서는 저한테 다 이제 일하면서는 공부할 수 없는 양의 그런 공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항상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게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이제 7시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밥을 먹고 한 9시쯤에 스터디 카페 갑니다. 저녁에 이제 가서 새벽 한 2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자고 아침 6시부터 한 8시까지 2시간 동안 또 모의고사를 풀고 이 생활을 거의 한 3개월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진짜 많이 떨어지고 사실 취업이라는 게 좀 불확실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준비했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3개월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 뭔가 극복을 할 그 힘듦을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약간 따로 하신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뭐 그런. 저는 사실 그때는 또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던 시기예요. 왜냐면 괜히 친구들 만나면 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서 짧게 이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는 이제 노래방을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거를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코인 노래방을 또 많이 그때 당시에는 갔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대단한 것까진 아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항상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저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겸손까지 하셨군요. 다음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배님께서 조금 직무 생활을 하신 지 꽤 되셨죠? 그쵸. 이제 어느 정도 네, 되셨으니까 선배님의 직업에서 약간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사실 뭐 영어 이런 건 너무 식상하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원 종목 단체도 있지만 시도체육회도 있고 그리고 시군구 체육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단체들이 정말 합치면 한 100개 정도의 단체가 되는데 그 단체들에 있는 사람들과 어쨌든 유대관계를 쌓으면서 계속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행정 업무긴 하고 사무적인 업무를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체육회라는 단체가 조금 특수한 게 행정도 보지만 현장에서 하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 시도에서 어떤 종목이 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점검도 가고 같이 이제 지원도 나가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관계를 형성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할 때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관계를 하기 위해선 대인관계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송영민 선배님께서 보시기에는
제 대인 관계 능력이 1점에서 10점 해서 몇 점 정도 될까요? 후배님이요? 네네네 저. 한 9점? 어? 9점 드리겠습니다. 9점이네요? 네, 아, 9점 정도. 사실 제가 네. 조금 내향형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선배님 네. 뵈니까 네. 사실 좀 많이 움츠려져 있어서 아, 괜찮을까 했는데 9점이나 주시면 왜냐면 좋네요. 아까 이제 촬영 전에는 좀 약간 수줍은 모습도 많이 보이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네. 또 이제 막상 카메라 있고 이제 시작하니까 바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내향형의 문제는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1점 빼겠습니다. 어쨌든 8점. 8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직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제 네. 업무에선 네. 사실 국제교류부라는 부서는 되게 특수한 부서예요.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똑같은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 뭐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의 지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대응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빨리빨리 하는 능력을 저도 이제 좀 일을 하면서 배우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면이 좀 아직 필요한 자질이 좀 부족한 사람 같다. 갑자기 자아성찰. 하면 열심히 하고 있다. 레벨업하면 돼요. 그럼요. 그러면은 사실 국제 교류를 하시면은 이제 높으신 분들도 되게 네. 많고 이게 좀 많은 해프닝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또 외국의 많은 인사분들이랑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많은 업무 중에서 약간 딱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분들이랑 했을 때 에피소드 네. 이건 딱히 일만 하셨고요. 그렇다기보다 네. 뭔가 제가 아직 막 대리나 과장 정도의 실무진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뭔가 그분들을 전담하는 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항상 지원하고 좀 밑에서 업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아직 뭔가 그분들과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네. 업무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거지. 그쵸. 이거를 이제 술과 음주 감으로 풉니다. 이건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운동으로 아까 보시다. 음주 가무가 우선시 되고 그걸 음주 가무를 하려면 체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음주 가무 없이 운동을 합니까? 너무 건전하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음주 가무를 위한 운동이죠. 정리가 됐을까요? 네네네. 저는 되게 갓생 사시는 직장인이신 줄. 갓생 갓생 맞죠, 갓생 맞죠. 보통 사람들은 네, 일반 운동만 하는데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일반 음주 가무 운동 정말 갓갓생이 아닌가.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 뭐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협회에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학부생들을 위해서 약간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막 제가 항상 그냥 똑같이 말하는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본인의 스펙이나 고민들을 저에게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그에 맞춤형으로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선배가 되겠습니다. 연락을 저에게 차라리 주세요. 연락처를 그럼 남길까요? 아니면 뭐 어디 밑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기 영미니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거 vs 잘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현실적으로는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는데 네. 제가 사실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랑 하고 싶은 거 중에 고민할 때 항상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맥락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인생을 한 번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인턴을 했을 때 전환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전환하는 걸 딱 끊어내고 체육회 입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차라리 인생을 좀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 하면 속이 안 편하다? 잘하는 걸 하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 것만 하는 맞아요. 송영민 선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방금 그 좋아하는 거 뭐라고 하셨어요? 뭐요? 그 마지막 저 듣고 싶어가지고. 아, 좋아하는 거? 네. 너무 빨리 까먹어요. 아니 그럼 잘하는 거를 하면서 안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면 어쨌든 뭐 몸은 힘들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게 되는데 잘하는 것만 하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데 잘만 한다? 그러면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저는 사실 다른 걸 할 것 같아요. 잘하는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또 후배님이 하나 배우신 걸로. 네, 저희가 좀 약소하지만 네.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요. 전 뭐 드린 게 없는데요. 아유. 그죠? 그 아이고 또 뭐 또 이런 거. 업무를 하시면은 네. 손이 많이 아이, 네, 그렇죠. 보습해야 되니까. 아이고예요. 햄버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